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K랩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등록 작업하는 회사죠. 이렇게 있었고, 한국전자로 했었고, 여러분들은 따로 실습할 때 대표자명을 여러분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을 했었고요.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 그 다음에 금융기관 거래처,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처 이렇게 세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했습니다. 회계의 그 기본적인 기록 단위죠. 계정 과목이고 계정 과목이 이렇게 101번부터 999번까지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미리 코드가 할당되어 있고 사용되는 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사용을 하면 되고 혹시 우리 회사에 없는 우리 회사만 필요한 계정 과목이 있다면 만들어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검정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쓰라고 이제 빈 난을 둔 겁니다. 여유 공간을 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 뭐 당좌자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당좌자산 범위 내에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설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계정 코드명에다가 클릭해서 이 자리를 더 씌워서 입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기업이 사용하는 거니까 함부로 고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정정이 안 되게끔. 근데 이제 컨트롤 F2 누르면 정정이 되긴 되는데 저는 정정하지 말고 사용하게끔 빨간색으로 구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계정 과목별로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적요 수정하는 방법은 그냥 그 마우스를 클릭해서 추가로 입력해서 사용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더 씌워서 수정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의 성격 이거는 이제 계정 과목이 뭐 일반 계정 과목이냐 아니면은 그 위에 항목하고 차감 성격이 위에 항목에서 차감되는 계정 과목이냐 뭐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 간의 연결관계 108번, 109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미리 설정되어 있는 건데 뭐 특별히 손댈 일은 없습니다. 이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 등록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하면서 그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할 때 뭐 자동으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매입 매출 전비 입력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초정보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발생하였던 보유하고 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전부 다 이계년도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올해 새로 입력하는 거는 올해 거로 반영이 되고 전년도 거는 당연히 이제 입력을 미리 해줘야겠죠. 그래야 두 개 년도께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는 게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하는 요령은 그 코드 안에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 앞에 두 글자 현금, 당좌,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고 나오는 계정 과목에서 확인을 하고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됐었고 차변에는 자산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채자본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입력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잘못 입력된 거는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면 됐었고요. 그리고 틀린 거는 그냥 더 씌워서 금액 같은 건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는 순서는 나중에 이제 빠져나왔다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코드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동 이렇게 그 정렬을 해줍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중간에 빠뜨렸더라도 나중에 이제 추가로 입력을 하면 됐었고요. 그리고 다 입력을 하고 나서는 항상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정별 합계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대손충당금 같은 것들이죠. 대손충당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자산이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모든
그 채권에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죠. 유형자산에 대해서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206번, 207번, 208번, 209번 이런 순서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미처분 이익영업이라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미처분 이익영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미처분 이익영업이 그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나오는 한 항목에 또 그 이름이 같다 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375번 미처분 이익여금 대신에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입력한다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분 원가명세서를 먼저 입력을 했었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전기분 원가명세서. 그리고 이거 화면 들어갈 때 매출원가 선택해주는 화면이 나왔었습니다. 요 화면이 나왔었죠. 요 화면 매출원가 선택해주는 화면이에요. 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는 그 제조원가 부분, 매출원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일반 제조업, 그 다음에 뭐 도급공사, 그 다음에 뭐 분양, 보관, 운송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들은 매출원가 계정값이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열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우리 회사는 주로 어떤 거다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전피 입력을 할 때 주로 요 계정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거 선택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 처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제조원가 명세서 입력할 때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의사항하고 이렇게 뭐 입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하는 요령은 똑같았습니다.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 코드란에 원재, 원재료, 임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재료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한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기초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원재료 재고액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빼기 300만원에서 4,700만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여기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300만원은 이건 내가 직접 입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력을 할 수가 없는데 요건 어디서 오는 금액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었던 전기분 재무상태표 있죠. 거기서 오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재료를 매일 입력을 했어요. 300만원. 그 금액이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연결관계는 다시 한번 바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입력을 계정과목별로 입력을 하고 그럼 입력한 내용에 따라서 오른쪽에 계정별 합계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말제품 재고액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설명과 같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제품 재고액은 자료에 있는 걸 입력을 했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뭐 외울 수는 없고요. 원가 얘기를 따로 공부를 하면 이제 뭐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구해진다라는 것 이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이거 손익계산서로 연결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말 제공품이 여기 반영이 되고 기말 원재료가 반영이 되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교재 344페이지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344페이지. 이거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죠. 그 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이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라는 얘기죠. 내가 만들어서 그냥 사다가 팔면 상품, 만들어서 팔면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갖고 온 것,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거고 원재료죠, 그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그건 제공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 입력된 것들이 어디로 반영되냐면은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말 원재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원재료 300원은 당연히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원재료 300원하고 같아야 되고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게 틀리다 그러면은 뭐 재무상태표가 틀렸든지 제조원가 명세서가 틀렸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제공품은 이것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써보면은 재무상태표 먼저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있던 원재료 금액, 제공품 금액이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원재료 입력할 때, 원재료비 입력할 때 기초원재료 재고액 내가 입력,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내가 입력했었죠. 그런데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자동으로 끌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그게 바로 원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근데 그런 표가 되겠죠. 각 항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원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품이나 제품을 둘 다 취급하면은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두 가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만 취급하면은 그러면 여기 뭐 제품 원재료 이런 거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품만 나오게 되고 우리 회사가 제품만 취급한다. 만들어서 팔기만 한다. 상품은 없다. 그러면 제품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큰 기업들, 흔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 가지 다 합쳐서 물론 전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상품 매출원가 같은 경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그래서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말상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금액하고 또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프로그램상에서도 이걸 이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제품이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항목, 기말제품 재고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들, 그게 그 해의 제조원가, 그 해의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묶어놨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 자격시험 기출문제예요. 손익계산서 뭐 이걸 틀리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순이익하고 자료고 틀리게 해놓고 틀린 거를 이제 수정하라는 게 나오는데 수정을 뭘 수정해야 되냐면은 기말상품 재고액에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던가. 그럼 수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왔지만 수정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로. 그럼 여기서 금액을 수정을 했으면은 그럼 그 금액이 여기로 반영이 되고 여기로 반영이 되면 정확한 단기순이익이 산출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원가명세서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교재를 먼저 잠깐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348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48쪽.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는 곳이다. 손익계산서에 전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단기순이익이 계산된다. 다음에 전년도 회계기간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비용은 800번대 이후 계정 코드를 입력한다. 뭐지?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전자의 손익계산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입력하시오.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올해가 2020년도니까 요건 전년도 거죠. 요거를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력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불러오고요. 자, 날짜는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는 거는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합니다. 제품 매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매출 3억 892만 원이죠.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이에요. 제품. 엔터. 그러면은 제품이란 단어가 들어간 계정 과목이 4개가 뜨게 되죠. 요거는 요 매출 환입 애누리 매출 할인 요거는 제품 여기 제품 매출 요 두 개 405, 406은 요 위에 404의 차감 항목입니다. 또 하나의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제품 매출 입력 확인. 금액이 3억 892만 원. 자, 입력을 했고 오른쪽 매출에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가 하나의 계정 과목이에요. 제품 매출 원가. 제품. 그러면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제품 매출 원가 450원 선택하고 확인.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원재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 기초 제품 재고액이 100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구해진 항목이에요. 이거는 금액은 같아야 되지만 내가 손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1억 9,133만 5천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이고요. 몇 가지 맞았으면은 확인.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1억 5,133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매출액 매출원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입니다. 급여. 계정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3,230만원. 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코드가 811번입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여비. 그리고 접대비. 수도광열비 수도. 통신비. 대손삼각비가 112만원. 감가상각비 다 입력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8,253만원 맞게 입력이 됐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나머지 이제 추가가 이자 수익 그리고 채무 면제이익 그리고 이자 비용 기부금 그래서 입력을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6,295만 5천원. 당기순이익 뭐 틀리게 입력됐네. 뭘 하나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이랬었지만은 8,253만원. 법인세 비용을 안 했고요. 법인세 비용을 빼먹습니다. 6,295만 5천원 맞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45만 5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는 것. 기말 제품 재고액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기본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 그거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제 그 판매비와 관리비 보면은 801번부터 818번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800번대가. 그리고 이제 900번대로 넘어가면은 901번부터 제가 지금 번호를 다 외우지 못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영업의 수익 부분이 되고요.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채무면지. 그리고 951번부터 요 뒷부분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기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정가공매 적용 등록에서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코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801번부터 900번대예요. 801번부터 900번대. 그래서 급여, 뭐 상여금,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경비들이에요.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보면은 제조원가가 501번부터 600번까지입니다. 제조원가.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이것도 가만 보시면은 계정 과목이 501번부터 600번까지인데 명칭이 똑같아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가스수도료, 전력비, 세금가공과 감가상각비, 임차료 똑같습니다. 명칭은 똑같지만 앞에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500번대 경비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서 입력된 내용은 어디로 가냐면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경비의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집계된 내용이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그리고 팔리지 않은 거는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번대로 입력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입력을 했으면은 그 입력된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손익계산서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비용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계정 과목이지만은 명칭은 똑같지만은 500번대, 800번대 구별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입력할 때 보면은 전부 다 계정 과목이 임차료, 뭐하면 800번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익계산서 입력하는 화면이니까 프로그램에서 800번대만 나오게끔 해줬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는 복리후생비 치게 되면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4개인가 5개가 떠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이렇게. 그 중에서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면은 800번대, 제조원가에 속하는 거면은 500번대를 선택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그 전표 입력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을 했고요. 다음은 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 350쪽입니다. 350쪽. 자, 이거는 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